엄마, 나 순이야. 순이 70년 만에 들려온 그 목소리에 92세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 병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치매라고 했습니다. 환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만 알고 있었습니다. 딸 순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곧 자신을 찾으러 올 것이라는 것을. 서울의 한 대학병원 3층 입원실. 11월의 차가운 햇살이 창문을 통해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의 이름은 김영자였습니다. 올해 92세였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침대 옆 보따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낡고 바랜 보라색 보자기였습니다. 천이 너무 낡아서 손가락 사이로 실밥이 풀려나올 정도였습니다. 할머니가 그 보따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마치 아기를 안듯이 조심스럽게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순아,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병실 문이 열리며 60대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막내딸 은희였습니다. 은희가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놓으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또 그거 꺼내셨어요? 은희의 목소리에는 지친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보따리를 쓰다듬기만 했습니다. 은희가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놓으세요. 언니는 돌아가셨어요. 70년이 지났잖아요.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살아있어.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딸은 살아있어. 엄마가 느껴. 은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라는 걸 아시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기억이 자꾸 뒤섞인다고. 치매 아니야. 할머니가 보따리를 더 꽉 안았습니다. 내 딸이 나를 부르는데 어떻게 치매야? 은희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어나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의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높은 건물들 사이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70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1950년 12월 함경남도 흥남 부두였습니다. 영하 20도의 혹독한 추위가 온 세상을 얼려붙이고 있었습니다. 메러디스 빅토리오라는 거대한 화물선이 부두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피난민들이 배에 오르기 위해 부두로 몰려들었습니다. 총소리가 가까이서 들렸습니다. 인민군이 곧 들이닥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서로를 밀어내고 배로 향했습니다. 그 혼란 속에 22살의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영자였습니다. 등에는 2살배기 딸을 업고 있었습니다. 순이었습니다. 영자가 딸을 꼭 안으며 달렸습니다. 발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딸을 살려야 했습니다. 순아,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영자가 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배가 보였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영자도 그 충격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등에 업고 있던 순이가 영자의 품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눈 위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순아, 영자가 딸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밀려오는
피난민들의 물결이 너무 거셌습니다. 영자는 앞으로 떠밀려 갔습니다. 순이와 점점 멀어졌습니다. 엄마. 순이가 울부짖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작은 손이 허공을 헤맸습니다. 영자가 뒤돌아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팔을 잡고 배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안 돼요. 내 딸이에요. 영자가 발버둥 쳤습니다. 내 딸 순이.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영자는 그렇게 배에 실렸습니다. 배가 부두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가 난간에 매달려 부두를 바라봤습니다. 눈 덮인 부두 위에 작은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아이였습니다. 순이었습니다. 아이가 양손을 들어 배를 향해 흔들고 있었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이 엄마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순아, 엄마 여기 있어. 영자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기다려. 엄마가 꼭 찾으러 갈게. 하지만 배는 계속 멀어졌습니다. 빨간 점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영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추워서 눈물마저 얼어붙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딸을 찾으러 가야 한다고. 영자가 눈을 떴습니다. 다시 병실이었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빨간 옷이 나왔습니다. 아기 저고리였습니다. 70년 전 순이가 입었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천이 너무 낡아서 만지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빨간색만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할머니가 그 옷을 펼쳐 들었습니다. 가슴에 대보았습니다. 너무나 작은 옷이었습니다. 2살짜리 아이의 옷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름진 볼을 타고 턱 끝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순아,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너를 놓쳤어. 할머니가 옷을 꼭 안았습니다. 70년 전 딸을 안았던 것처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약을 가져다 놓으려다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빨간 옷을 안고 흐느끼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뒤로 물러나 문을 닫았습니다. 병실에는 할머니의 작은 흐느낌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희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오빠 진수도 함께였습니다. 두 남매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할머니는 벌써 깨어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자식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희 언니 찾아야 해. 진수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얘기 좀 해요.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 시간이 많이 안 남으셨대요. 할머니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다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은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언니는 7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만 놓아주세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살아있어. 내 딸은 살아있어. 엄마한테는 느껴져. 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환청이에요. 치매 증상이라고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너는 엄마가 아니잖아. 엄마가 딸을 느끼는 걸 너희가 어떻게 알아? 할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등이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느렸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70년을 버텨온 어떤 힘이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밤 꿈을 꿔. 할머니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눈 내리는 부두에서 빨간 옷 입은 순이가 나를 부르는 꿈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나 순이야. 엄마, 여기 있어. 그렇게 나를 부르는 거야. 진수와 은희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순아.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널 기다리고 있어.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70년 전 그날처럼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다만 할머니의 작은 숨소리만 공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숨소리 속에는 끝나지 않은 기다림이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1963년 여름이었습니다. 서울 명동의 대한적십자사 건물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줄 맨 끝에 35살의 영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흥남 부두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2살 순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시간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앞에 서 있던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더위를 먹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황급히 그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영자도 다가가 물을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당신도 가족을 찾으러 왔소? 네. 딸을 찾고 있습니다. 영자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흥남에서 헤어졌어요. 할머니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찾을 거요. 하늘이 도울 거요. 영자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2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영자의 차례가 왔습니다. 접수창구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어주세요. 영자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실종자 이름 칸에 적었습니다. 김순이. 생년월일은요? 1948년 3월 15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장소는요? 함경남도 흥남 부두입니다. 1950년 12월 24일이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소식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영자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북한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영자는 매일 아침 적십자사에서 오는 우편물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소식은 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영자는 기다렸습니다. 1983년 6월이었습니다. KBS 방송국 대강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생방송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55살이 된 영자가 무대 뒤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사진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떨리시죠? 네, 떨립니다.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빠를 찾고 있어요. 서울에서 헤어졌는데 30년째 소식이 없어요. 영자가 그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꼭 찾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여자가 울먹였습니다. 아주머니도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영자의 차례가 왔습니다. 스태프가 영자를 무대로 안내했습니다. 영자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눈부신 조명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전국 수백만 명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분을 찾으시나요?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딸을 찾습니다. 이름은 김순희입니다. 1950년 흥남 부두에서 헤어졌습니다. 사진이 있으신가요? 영자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카메라가 사진을 클로즈업했습니다. 화면에 빨간 옷을 입은 아기의 모습이 크게 비쳤습니다. 영자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또렷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순이가 들을 수 있도록. 순아, 영자가 말했습니다.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너를 찾고 있어. 33년을 찾았어. 엄마가 너를 놓친 게 아니야.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순아, 살아있지? 엄마한테 와. 제발. 엄마, 나 순이야 하고 엄마한테 와줘. 카메라 너머 수백만 가정에서 사람들이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티슈를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영자가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스태프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많이 떨리셨죠? 괜찮습니다.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이 봤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순이가 전화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2015년 가을이었습니다. 영자는 이제 87세가 됐습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매달 15일이면 우체통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없는 편지였습니다. 북한 우표도 아니었습니다. 중국 단둥에서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자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신가요? 저는 잘 있습니다. 곧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영자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편지가 오기 시작한 건 10년 전부터였습니다. 2005년부터 매달 15일이면 똑같은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누가 보내는 걸까요? 영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순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필체가 여자의 글씨 같았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떨리는 글씨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글씨와 비슷했습니다. 영자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 120통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온 편지들이었습니다. 영자가 첫 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2005년 10월 15일자였습니다. 어머니, 저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어머니의 딸입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영자가 그 편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종이가 낡아서 구겨져 있었습니다. 영자가 몇 번이나 펼쳐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자가 천천히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딸 은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반찬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반찬 갖다 드렸어요. 은희가 안으로 들어와 냉장고에 반찬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편지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또 그 편지예요? 영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은희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사기일 수도 있어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이상한 편지 보내는 사람 많대요. 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진짜야. 무슨 근거로요? 엄마가 느껴. 영자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편지는 내 딸이 보낸 거야. 은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언니는 돌아가셨어요. 65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영자가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너는 모를 거야. 엄마가 딸을 느끼는 걸. 너는 엄마가 아니니까. 은희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어나 아파트를 나갔습니다. 영자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영자가 속삭였습니다. 기다릴게. 엄마는 기다릴 수 있어. 2018년 봄이었습니다. 영자는 90세가 됐습니다.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심장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진수와 은희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시간이 많지 않으십니다. 길어야 1년 정도입니다. 두 남매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영자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영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진수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가늘었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못 쉬어. 순이를 찾아야 해. 은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언니는 이미 없어요. 포기하세요. 영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90세 노인이라고는 믿기 힘든 힘이 몸에서 솟아났습니다. 포기.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는 포기하라고 하지만 엄마는 포기할 수 없어. 어머니. 진수가 말을 이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자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너희는 순이를 본 적이 없잖아. 영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빨간 옷 입고 엄마를 부르던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나 순이야 하고 작은 손을 흔들던 그 모습을 너희는 모르잖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수와 은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자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낡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빨간 저고리를 펼쳤습니다. 이게 순이 옷이야. 영자가 옷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70년을 간직한 옷이야. 영자가 옷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순이는 살아있어. 엄마한테 편지도 보내. 곧 만날 수 있어. 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그 편... 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이 너희는 믿지 않아도 돼. 영자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믿으니까. 엄마는 딸을 느끼니까.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영자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영자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순아,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그 목소리는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70년을 버텨온 목소리였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간호사가 그 모습을 지켜보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기다림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3년 10월이었습니다. 영자는 92세가 됐습니다. 대학병원 3층 입원실에 입원한 지 석 달째였습니다. 의사가 진수와 은희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 CT 사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약으로는 버티기 힘든 상태입니다. 얼마나 남으셨나요?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길어야 한 달입니다. 짧으면 2주 안에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은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있으시면 들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두 남매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영자가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수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영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자식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한테 들었구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어머니, 은희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영자가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괜찮아. 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준비됐어. 진수가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 소원 있으세요? 뭐든지 들어드릴게요. 영자가 두 자식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순이를 보고 싶어.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순이 얼굴을 보고 싶어. 은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진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진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아. 영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너희는 언니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엄마는 알아. 살아있어. 영자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번 달 15일에 온 편지였습니다. 이거 봐. 영자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뵙겠습니다. 정말 곧입니다. 영자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순이가 오고 있어. 곧 올 거야. 엄마는 기다릴 수 있어. 진수와 은희가 서로를 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영자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빛이 병실을 비췄습니다. 영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복도로 나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은 조용했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컴퓨터 앞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슬리퍼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창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영자가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순아. 영자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조금만 더 버틸게.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처럼 보였습니다. 여자가 영자가 앉은 벤치 앞에서 멈췄습니다. 영자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영자가 고개를 들어 그 여자를 봤습니다.
달빛 아래 여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김영자님이신가요? 영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를 어떻게... 여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달빛이 여자의 얼굴을 더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바로 그때였습니다. 간호사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환자분, 거기 왜 나와 계세요?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영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병실로 들어가셔야죠. 밤 공기 차가워요. 간호사가 영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영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복도는 다시 조용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 일이 환상이었던 것처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자가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에 은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복도 나가셨어요? 간호사한테 연락 왔어요. 영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은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누가 나를 찾아왔어? 누가요? 모르는 여자야. 할머니쯤 되어 보였어. 내 이름을 알고 있었어. 은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머니, 꿈 아니에요? 밤에 약 드셔서 헷갈리신 거 아니고요? 꿈 아니야.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봤어. 그 사람이 나를 찾고 있었어. 은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환각 증상도 있으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환각 아니야. 영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아침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간호사가 약을 건네며 은희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밤마다 복도를 서성이세요. 누군가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계속 순이야, 순이야 하시면서요.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은희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약 드세요. 영자가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병실 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다시 올 거야. 영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다시 올 거야. 은희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편히 쉬세요. 영자가 딸을 봤습니다. 눈빛에 무언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희야. 영자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말 믿어줘. 순이가 오고 있어. 정말이야. 은희가 눈물을 참았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어요. 하지만 은희의 눈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다만 슬픔만 가득했습니다. 영자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의사가 진수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부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수가 병실로 돌아와 은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온 가족이 병원으로 모였습니다. 진수의 아내와 아들, 은희의 남편과 딸, 손주들까지 모두 왔습니다. 영자가 침대에 누워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들 왔구나. 할머니, 손주가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영자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쓰다듬을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아. 할미는 괜찮아. 진수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효도 못해서. 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잘했어. 엄마가 고집이 세서 너희를 힘들게 했지. 은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영자가 딸을 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었습니다. 은희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야. 영자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엄마 부탁 하나만 들어줘. 뭐든지요, 어머니. 저 보따리. 영자가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죽으면 그거 태워줘. 순이 옷이랑 사진이랑 편지들. 다 태워줘. 은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왜요? 보관할게요. 아니야. 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랑 같이 보내줘. 저승에서라도 순이를 찾을 수 있게.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울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순아. 영자가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순이야 하고 한 번만 불러줘. 영자의 손이 침대 위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심장 모니터 소리가 불규칙해졌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달려들어왔습니다. 가족 여러분, 잠시 나가주세요. 가족들이 복도로 밀려났습니다.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모두가 기도했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손에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병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패를 봤습니다. 301호. 김영자.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병실 문손잡이에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그 여자를 봤습니다. 누구세요?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김영자님 가족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여자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자가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찾아온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가족분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들어오세요. 가족들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낯선 여자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침대 위에 영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심장 모니터 소리가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 없이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순이야. 엄마, 나 순이야. 한 번만. 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 있던 여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크게 외쳤습니다. 엄마. 병실 앞 모든 사람이 멈췄습니다. 여자가 침대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순이야. 여자가 울부짖었습니다. 순이야, 엄마. 영자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희미한 눈빛이 그 여자를 향했습니다. 영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순아. 심장 모니터 소리가 다시 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여자가 영자의 손을 꼭 쥐고 울고 있었습니다. 70년을 기다린 눈물이었습니다. 영자가 떨리는 손으로 여자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여자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순이야?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우리 순이야? 네, 엄마. 여자가 울먹였습니다. 저예요. 순이에요. 진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잠깐만요. 진수가 여자를 봤습니다. 정말 우리 언니가 맞습니까?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가득한 눈으로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김순희입니다. 1948년 3월 15일생, 함경남도 흥남에서 태어났습니다. 진수가 은희를 봤습니다. 은희도 여자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진수가 물었습니다. 여자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흥남 부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유일한 증거입니다. 여자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안고 있는 사진이에요. 진수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은희가 옆에서 함께 봤습니다. 사진 속 아기가 빨간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품에 안겨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영자가 간직해온 사진을 꺼냈습니다. 두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똑같은 사진이었습니다. 진수가 여자를 봤습니다. 사진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DNA 검사가 필요합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검사 받겠습니다. 영자가 아들을 봤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진수야, 이 애가 순이야. 엄마가 알아. 어머니. 진수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요즘 사기가 많아요. 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기 아니야. 이의 손을 잡아봐. 엄마한테 느껴져. 하지만 진수는 단호했습니다. DNA 검사를 하겠습니다. 의사가 나섰습니다. 지금 바로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결과는 3일 후 나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영자의 병실에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순이라고 주장하는 여자도 병실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3일 동안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복도 벤치에서 잠을 잤습니다. 영자가 침대에 누워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의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의사에게 향했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김영자 씨와 김순희 씨는 99.99% 확률로 모녀 관계가 맞습니다. 병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터져 나왔습니다. 울음이. 은희가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진수가 벽에 기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자가 순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순이가 달려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순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예요. 영자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70년 만에 안는 딸이었습니다. 92세 노인의 가늘고 떨리는 팔이 딸을 놓지 않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안고 있었습니다. 순아, 우리 순아. 영자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놓쳐서. 아니에요, 엄마.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병실 앞 모든 사람이 울었습니다. 의사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간호사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70년. 그 긴 세월이
이 순간에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병실에는 영자와 순이만 남았습니다. 가족들은 잠시 집에 가고 두 모녀만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영자가 침대에 앉아 딸을 바라봤습니다. 순이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순아,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그날,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눈 위에 혼자 남았어요. 너무 추웠어요. 순이가 눈물을 참았습니다. 인민군 아저씨가 저를 발견했어요. 고아원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자랐어요. 영자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계속 말해봐. 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저는 매일 엄마를 기다렸어요. 엄마가 꼭 데리러 올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살이 됐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엄마가 남 안에 계시다는 걸, 제가 엄마를 찾아가야 한다는 걸. 그래서 매일 밤 기도했어요. 언젠가 엄마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영자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순이 얼마나 힘들었니? 순이가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70년을 참아온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20살이 됐을 때 저는 결혼했어요. 북한 남자랑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아이도 낳았어요. 딸이었어요. 이름을 영자라고 지었어요. 엄마 이름으로요. 영자가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손주가 있다니.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은 5살 때 굶어 죽었어요. 영자가 딸을 더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남편도 탄광사고로 죽었어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남한에 가서 엄마를 찾겠다고. 순이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2000년이 됐을 때 저는 두만강을 건넜어요. 목숨을 걸고 건넜어요. 중국에서 10년을 숨어 살았어요. 브로커를 만났어요. 돈을 모아서 남한행 준비를 했어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그 편지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에서 보냈어요. 엄마 주소를 적십자사에서 알아냈어요. 이산 가족 명단에 있더라고요. 2005년부터 매달 보냈어요. 엄마, 제가 살아있다고. 곧 찾아뵙겠다고.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그 편지를 믿었어. 매달 15일을 기다렸어. 순이도 울었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엄마가 기다리신다는 걸. 그래서 더 서둘렀어요. 2013년에 드디어 남한에 왔어요. 하나원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엄마를 찾기 시작했어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왜 바로 안 왔니? 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70년이 지났는데 엄마가 저를 알아보실까? 엄마가 저를 받아주실까? 그래서 멀리서 지켜봤어요. 엄마 사시는 아파트 앞에서요. 매일 가서 엄마가 나오시는 걸 봤어요. 영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10년 전부터요.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매일 갔어요. 하지만 다가갈 용기가 없었어요. 영자가 딸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바보야. 우리 순이.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순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겁쟁이 딸이에요. 아니야. 영자가 딸을 안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순이 잘했어. 살아줘서 고마워.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그렇게 밤새 울고 또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순이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75세가 된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눈에는 여전히 2살짜리 아기가 보였습니다. 빨간 저고리를 입고 엄마, 엄마 하며 웃던 그 아기가 순아. 영자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평생 사랑했어. 저도요, 엄마. 순이가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저도 평생 엄마를 사랑했어요. 한시도 잊은 적 없어요. 영자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낡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영자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빨간 저고리가 나왔습니다. 순이가 그 옷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순이가 옷을 만졌습니다. 이게 제가 입었던, 응, 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야. 영자가 옷을 펼쳤습니다. 엄마가 70년을 간직했어. 순이가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엄마. 순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나 순이야. 정말 순이야. 영자가 딸을 안았습니다. 알아, 엄마가 알아. 우리 순이, 엄마의 순이. 병실 밖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가 멈췄습니다. 병실 문틈으로 두 모녀가 안고 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병실 안에는 70년을 기다린 재회가 아직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창문을 통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두 모녀를 비쳤습니다. 영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딸을 꼭 안은 채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었습니다. 딸을 만났으니까, 순이를 다시 안았으니까, 순이도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는 듯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엄마, 나 순이야. 순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영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 엄마가 알아. 우리 순이. 그 말이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70년을 기다린 말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영자와 순이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70년을 이야기하기에는 하룻밤이 너무 짧았습니다. 영자가 침대에 기대 앉아 딸을 바라봤습니다. 순이가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순아, 영자가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더 해줄 이야기 없니? 순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순이가 의자 옆에 놓아둔 큰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려고요. 순이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공책들이 차곡차곡 쌓여 나왔습니다. 영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니? 일기장이에요. 순이가 공책을 쌓아 놓았습니다. 이름권이에요. 이름권? 네. 제가 북한에서부터 중국 그리고 남한까지 70년 동안 쓴 일기예요. 영자가 떨리는 손으로 맨 위에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했습니다. 표지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순이가 말했습니다. 매일 밤 엄마한테 쓴 일기예요. 엄마를 만나면 보여드리려고요.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려서 공책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이가 어머니 손을 잡아 공책을 함께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였습니다. 어린아이의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1955년 3월 15일. 엄마, 나 순이야. 오늘 7살이 됐어. 엄마는 어디 있어?
순이는 엄마가 보고 싶어? 영자가 그 글씨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순이가 다른 공책을 펼쳤습니다. 1965년 3월 15일. 엄마, 나 순이야. 오늘 17살이 됐어. 엄마, 순이는 엄마 잊지 않았어. 매일 밤 엄마 꿈꿔. 언젠가 꼭 만날 거야. 영자가 또 다른 공책을 펼쳤습니다. 1980년 3월 15일. 엄마, 나 순이야. 오늘 32살이 됐어. 딸을 낳았어. 이름을 영자라고 지었어. 엄마 이름으로. 근데 엄마, 우리 영자가 아파. 먹을 게 없어서. 엄마 어떡해. 영자가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우리 순이. 영자가 흐느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외로웠니? 순이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엄마 만났잖아요. 영자가 또 다른 공책을 펼쳤습니다. 2005년 10월 15일. 엄마, 나 순이야. 오늘 엄마한테 편지 보냈어. 중국에서. 엄마 주소를 찾았어. 엄마, 순이가 살아있어.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영자가 고개를 들어 딸을 봤습니다. 그때부터 편지를 보낸 거구나. 네. 매달 15일마다요. 제 생일이잖아요. 영자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도 매달 15일을 기다렸어. 너의 편지를. 순이가 마지막 공책을 꺼냈습니다. 가장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순이가 공책을 펼쳤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엄마, 나 순이야. 드디어 용기를 냈어. 오늘 병원에 갔어. 엄마를 봤어. 영자가 숨을 멈췄습니다. 순이가 계속 읽었습니다. 복도에서 엄마를 봤어. 70년 만에. 엄마는 많이 늙으셨어. 하지만 여전히 엄마였어.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한테 다가가려고 했어. 하지만 무서웠어. 엄마가 날 알아보실까? 엄마가 날 받아주실까? 그래서 그냥 서 있었어. 멀리서 엄마를 봤어. 영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복도에서 본 여자가 순이였구나.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3년 10월 16일. 엄마, 나 순이야. 오늘도 병원에 갔어. 엄마가 창가에 앉아 계셨어. 밖을 보고 계셨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걸까? 혹시 날 기다리시는 걸까? 엄마, 순이가 여기 있어. 순이가 왔어.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 그냥 멀리서 봤어. 영자가 딸을 안았습니다. 바보야. 우리 순이. 왜 그렇게 혼자 아파했니? 순이가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엄마. 70년이 너무 길었어요. 영자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순이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3년 11월 9일. 엄마, 나 순이야. 오늘 결심했어. 엄마한테 갈 거야.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거야. 엄마, 나 곧 갈게. 기다려. 엄마, 나 순이야. 영자가 그 글씨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마지막 글자 하나하나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끝에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을 엄마 미안해. 70년이나 기다리게 해서. 엄마 사랑해. 평생 사랑했어. 영자가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순아. 영자가 딸을 봤습니다. 엄마도 너를 평생 찾았어.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 순이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알아요, 엄마. 편지에서 느꼈어요. 엄마가 날 기다린다는 걸.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자의 상태는 기적처럼 안정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심장이 다시 강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의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회광반조라는 것을. 영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딸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했으니까. 순이는 하루 종일 병실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여드리고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순아, 너무 무리하지 마. 집에 가서 쉬어도 돼.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엄마 곁에 있을 거예요. 70년을 못 있었잖아요. 영자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순이.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영자가 창가에 앉아 서울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뭐 보세요? 저기 봐. 영자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걷고 있네. 모두들 어디 가는 걸까? 순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가는 거겠죠. 가족이 있는 곳으로. 영자가 딸을 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순아, 너는 이제 어디로 갈 거니? 순이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계신 곳이 제 집이에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순이. 이제 집을 찾았구나. 네, 엄마. 70년 만에 집을 찾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예쁘다. 순이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노을. 영자가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순이 저고리 색깔 같아. 순이가 노을을 봤습니다. 정말 빨간색이었습니다. 70년 전 자신이 입었던 그 빨간 저고리 색깔이었습니다. 엄마. 순이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영자가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평생 사랑했어. 2주가 지났습니다. 11월 23일 새벽이었습니다. 영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진수와 은희도 병실에 있었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제발. 영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으로 딸을 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습니다. 순이가 도와주었습니다.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아. 네, 엄마. 엄마 행복했어? 영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너를 다시 만나서. 저도요, 엄마. 순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영자가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순아, 엄마 미안해. 더 일찍 못 찾아서. 아니에요, 엄마.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잘못 없어요. 만났잖아요. 우리 만났어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만났지. 70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만났어. 영자가 진수와 은희를 봤습니다. 너희도 고마워. 엄마, 아들, 딸 되어줘서. 진수가 울며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은희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영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가야 해. 순이를 만났으니까. 이제 여한이 없어. 영자가 다시 순이를 봤습니다. 눈빛에 마지막 힘을 주었습니다. 순아.
영자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순이야 하고 한 번만 더 불러줘. 순이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순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나 순이야. 나 여기 있어. 엄마, 나 순이야. 영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눈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알아. 엄마가 알아. 우리 순이, 엄마의 순이, 영자의 손이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그리고 천천히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심장 모니터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순이가 어머니를 안고 울었습니다. 진수와 은희도 울었습니다. 병실 앞 모든 사람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70년을 기다린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딸을 만난 얼굴이었습니다. 순이가 어머니 손을 꼭 쥐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순이야. 엄마 사랑해. 평생 사랑했어.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병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영자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마치 축복하듯이 70년의 기다림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순이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순이야. 그 말이 아직도 병실 안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녘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실향민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70년이 아닌 73년을 기다리신 분들, 80년, 90년을 살아오시며 단 한 번도 고향 땅을 밟지 못한 분들, 함경도에서 태어나 부모님 산소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분들, 평양 거리를 뛰놀던 기억만 가슴에 품고 사신 분들, 개성에서 헤어진 동생을 평생 찾으신 분들,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직도 그리운가요? 우리는 압니다. 그분들의 대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 기다립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기다립니다. 눈을 감는 순간까지 그리워합니다. 통일. 그 단어가 때로는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고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이 시대에 한반도의 통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거창한 통일이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그 작은 만남입니다. 2018년 금강산에서 열렸던 마지막 상봉 이후 벌써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우리 곁을 떠나셨는지 아십니까? 2023년 기준 생존 이산 가족은 4만여 명, 평균 연령은 85세입니다. 매년 3,000명씩 돌아가십니다. 하루에 8명씩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념을 떠나, 정치를 떠나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해 주십시오. 70년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오. 엄마, 나 순이야. 그 말 한마디를 하게 해 주십시오. 나만이 고향인 우리들에게도 할 일이 있습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북한 억양의 어르신을 볼 때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는 것. 탈북민 이웃이 있다면 먼저 손 내밀어 주는 것. 실향민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아직도 그러세요? 가 아니라 얼마나 그리우셨어요 하고 마음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통일입니다. 영자 할머니는 70년을 기다려 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수많은 영자 할머니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곧 눈을 감아야 할 그 마지막 순간까지 부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길 바랍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다시 열리는 날,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어르신이 가족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마, 나순이야. 그 말이 남과 북 어디서든 자유롭게 울려 퍼질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은 결국 진심으로 사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법입니다. 70년을 기다린 사랑이 결국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간절함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깨달음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이산가족이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